오진아? 저 질문이 있어요. 야, 어디서 하늘 같은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란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이 외려 중요시되는 요즘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는 밟을 수 있더라도 그분들의 인권은 밟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난 노래 가사가 있죠. 하지만 교권이 하늘은커녕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는 서희초 교사 사망 등과 같이 교권 추락 사례를 다루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위가 추락하며 교실의 학습 분위기 또한 저하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교권 추락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교권 추락이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교권 추락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합 327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67%가 현대 사회에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심각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이 교권 추락이 과연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라는 걸 위해 조사한 결과 또다시 60에서 70%의 교사와 학생 모두 교권 추락으로 인해 원활한 수업 진행과 학습 분위기 형성이 어렵고 이는 성적이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권 추락은 학생들의 교육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교권 추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54%, 교사의 58%, 즉 과반수 이상이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사들은 물론 학생 인권 조례의 보호 대상인 학생들조차도 학생 인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추락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분류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2012년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 제정된 후 5년간의 교권 침해 사례가 위의 선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급증했다는 점과 광주, 경기, 충남, 제주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평균 183%나 증가했다는 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바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구정환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인권 보장이 높은 집단의 학생이 인권 보장이 낮은 집단의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도가 평균적으로 1.04만큼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첫 제정된 후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약 10년간 보장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통해 저희는 비록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추락이 대립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학생인권 조례의 몇몇 조항에 문제가 있고 이들은 교권 추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개정, 유지, 폐지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약 84%의 학생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들이 개정을 강력히 원하는 이유는 과도한 인권 부여에 역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진 설문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의 조항들을 제시하고 어떤 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할까를 물었습니다. 가장 득표를 많이 받은 3개의 조항은 휴대전화 압수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개의 조항을 개정해 보았습니다. 포스터와 앞에 놓인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의 조항에서 애매한 단어들은 빼고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 캠페인 Their Story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15분씩 4번, 1시간가량 실제 선생님들의 사연을 모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 중 78%가 이 캠페인이 자신들의 교권 추락 경각심과 인식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저희는 총 2가지의 결론을 고치해냈습니다. 첫째, 현대 사회의 교권 추락은 매우 심각하고 이는 더 나아가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합니다. 둘째,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교권 추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 인권 조례를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닌 이를 개선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의 통계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각 또한 길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딪힌 한계점 중 하나는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생의 나이 분포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힘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신뢰도 있는 결과를 위해선 편향되지 않은 표본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를 일차원적 수학 방정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교권 약화는 학생 인권 강화, 교권 강화는 학생 인권 약화. 즉, 교권과 학생 인권이 동시에 보장되기 어렵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사회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어 상호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스승의 인권이 경시되지 않는, 스승의 은혜가 하늘만큼은 아니어도 땅으로는 향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향해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교권 수호자팀의 최지우, 박주성 장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